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희망 리턴 패키지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제도, 바로 원스톱 폐업 지원에 대해 2026년도 최신 공고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월 19일 공고된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932억 건입니다. 지원 규모는 44,250건에 달하죠.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 600만 원 철거비와 법률 세무 비용까지 절감하는 방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폐업하셨는데 점포 철거비, 세무, 임대차, 채무 문제가 한꺼번에 고민이시라면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은 말 그대로 폐업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묶어놓은 패키지입니다.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이 폐업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점포를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임대인, 가맹본부, 직원, 채권자와의 법률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채무는 어떤 경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4가지 세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따로 신청도 가능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폐업을 했거나 곧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르는데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 기준이 공고문 별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한 수준의 작은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업을 최소 60일 이상 운영하셨던 분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하신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원에 적힌 개업일과 폐업일 사이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폐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일과 신청일 사이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원이 되지 않는 업종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성인 관련 업종, 금융보험업, 다수의 부동산업, 약국, 한약국, 일부 전문 서비스업, 점술, 휴게텔, 키스방과 같은 유사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소상공인인데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법에 따라 업종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4가지 세부 지원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정리 컨설팅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은 단순히 한두 마디 조언을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붙여서 1:1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약 1만 2천 건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이렇게 5가지 분야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최대 3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 전략 컨설팅에서는 폐업 절차, 세무서 지자체 신고, 집기 시설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후에 다시 재기하려면 어떤 경로가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정리해 줍니다. 세무 컨설팅에서는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고 이미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대행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에서는 권리금과 보증금, 임대차 계약,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복구 방법 등을 다룹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기 쉬운 분야라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두면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직능 컨설팅은 앞으로 취업이나 전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역입니다. 적성검사와 직업탐색, 유망 직군 정보, 지자체 일자리 사업 연계까지 연결해주기 때문에 폐업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와 자존감 하락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 진단과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기 마인드를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폐업하신 업종과 완전히 유사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은 제한이 될 수 있고
이미 취업을 하신 분은 직무직능 컨설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관심이 크실 텐데요. 임차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2026년 원스톱 폐업 지원에서는 이 철거비를 상한선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대상가를 원상복구하면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 그 중에서도 전자세금 계산서에 찍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회사가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 철거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업체에 현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한도도 중요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하신 분들은 최대 400만 원까지 3.3제곱미터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 그리고 2026년 폐업하시는 분들은 최대 600만 원까지 역시 3.3제곱미터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신 경우 무상임차,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임대차,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임대차 구조가 어떤지, 건축물 대장 용도가 무엇인지, 폐업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절차도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철거 예정자는 먼저 1차 신청을 해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철거와 폐업을 진행한 뒤 2차로 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분들은 철거와 폐업을 먼저 하고 신청할 때 1차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서 일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 면적 등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증상의 대표자이거나 직계 가족일 때만 인정됩니다. 가족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의에게 인정본은 모두 가리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남기고 뒷자리는 가린 상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역시 정부24나 쉼터에서 발급받아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산 시에는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계좌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 대금 완납 확인서, 그리고 철거 전후 사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가 상당히 강합니다. 실제보다 철거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허위로 공사 사실을 꾸미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업 참여가 영구히 제한되며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와의 거래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폐업 법률 자문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임대차와 권리금, 보증금, 가맹본부와의 해지 문제, 직원과의 근로관계, 신용 관련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전문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있고 신청만 하시면 1:1 전담 변호사가 매칭되어 직접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 범위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 이슈 전반이고 법령 해석과 행정 서비스 안내, 필요 서류 작성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공단이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법인으로 연계해서 변호사가 방문 상담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조정 신청 지원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매출은 끊기는데 대출이자와 카드값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또는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심리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까지 실제 신청과 소송 대리, 보정명령 대응 등 전반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적 채무조정 쪽에서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이면
개인파산을 통해 자녀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을, 일정 기간 안에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분할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을 설계해 줍니다. 이때 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 절차 비용까지 사업에서 함께 지원합니다. 사적 채무조정 쪽에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 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게는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을 통한 신속 채무조정을, 1개월에서 3개월 연체자는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막는 사전 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는 원금이자 조정을 포함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도와줍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 정리 컨설팅이나 철거비와 달리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기폐업자에 대해서 폐업일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폐업을 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희망 리턴 패키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공고에 명시된 필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행정사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실전 조언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 폐업 시점이 언제인지,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은 없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괜히 준비했다가 탈락하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발급 시점 관리입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 폐업 사실 증명, 매출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등은 발급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급받았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체크리스트만 만들어 두시고 실제 신청 시점에 맞춰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의 요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계좌, 이체 방식, 이체 확인증 발급 가능 여부, 철거 전후 사진을 어떻게 촬영할지까지 사전에 합의해 두셔야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고 깔끔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네 가지 제도를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으로 큰 그림을 잡고 점포 철거비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 자문으로 임대차 감액 노무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채무 조정 지원으로 빚 문제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후에는 재취업이나 재창업 지원 제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그냥 한 번 지원금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폐업을 다시 시작을 위한 기회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중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와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실무적인 노하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폐업, 재기, 재창업과 관련된 제도들을 계속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최신 행정 정보를 무료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